천기 15년 전력 10월 27일 킹스포트 뉴스 아워 시간입니다. 저희는 전역 이대왕 문형진님을 대신해서 팀에도 분장하고 윤호숙 권사입니다. 네, 여러분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뭐 한국은 지금 눈이 많이 복솔이라면서요. 근데 11월로서의 복솔이지. 그러면 얼마나 몇 미터 왔냐면은 1미터도 아니야. 펜실베니아에 한번 와서 보고 말해야 돼. 그러니까 뭔지. 뭐 20cm 뭐 20. 아니 한국은 그렇다 해도 지방마다 달라서 부산은 비가 내리고 항상 따뜻하고 네. 북쪽이 서울 쪽이 그렇다는 거죠. 아무튼 뭐 펜실베니아는 10cm 이하면은 아예 눈 치우지도 않아요. 치우지도 않아요. 10cm 이하면은 20cm면은 그러면 이거 치워야 되겠네. 뭐 그 정도지. 자동차 바퀴만 굴러가면 돼. 근데 11월로서는 그 117년 전에 이런 기록이 시작된 지 가장 많다고 합니다. 예. 그렇다고 이제 또 이제 기후 변화다, 뭐 온난화다, 뭐 이제 또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돈 벌어먹으려고. 그런데 원래 우리 지구상의 기후는 항상 변해요. 예? 하나님은 어떤 딱 고정된 그 기후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따뜻해지고 어떤 때는 추워지고 그러니까 빙하 시대라는 것도 있었고 또 빙하 시대가 끝나고 또 이제 그 바다 수위가 올라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빙하 시대 때는 베링 해협이 없었어요. 예? 베링 해협이 완전히 초원이었어요. 초원. 예? 그래서 아시아 사람들이 북미로 걸어서 넘어갔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걸어온 길이 또 물이 찼어요. 물이 잠겨졌어요. 나중에 보니까. 예. 아무튼 간에 여러분 지금 아무튼 교통이 매우 어렵다고 하니까 안전하고 교통사고 없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먼저 기후를 날씨를 해야죠. 예. 먼저 날씨를 합시다. 현재 정평 테네시는 3도이고요. 그리고 대체로 흐린 날씨. 그리고 오늘은 15도까지 올라갑니다. 계속 흐리고요. 그리고 오늘 밤에는 좀 포근한 기온이 되고 9도까지 내려간답니다. 정평 테네시입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는 현재 1도입니다. 현재 1도고 역시 대체로 흐린 날씨고 그리고 오늘은 계속 구름이 많아지고 9도까지 올라갑니다. 오늘 밤에 눈이 조금 오는데 속설량은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텍사스의 자유반속 캠프그라운드는 현재 12도, 오늘 28도까지 올라가고 역시 텍사스는 겨울에도 28도네. 그리고 오늘 밤에는 또 7도까지 내려갑니다. 여기는 낮에는 항상 여름이에요. 그리고 한국의 순천 전전궁은 현재 눈이 오고 있답니다. 그리고 이제 눈이 4분 후에 시작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벌써 끝났는지 지금 눈이 오고 있겠네요. 눈이 오고 있고 기온은 1도 그리고 오늘 밤에 최저 기온이 1도 그리고 내일은 9도까지 올라간다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일본의 근마 전전궁은 현재 16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 오늘 밤에는 7도까지 내려갔다가 내일은 뷰티풀이래요. 그렇죠? 아주 좋은 날씨가 되겠다고 그러네요. plenty of sun, 풍부한 햇빛 17도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아버님 말씀을 봅시다. 예, 천성경 참가정 중에서 가족은 영원한 행복의 도전 522페이지 왼쪽 중간 부분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의 이상 실현은 가정에서부터. 사랑의 이상 실현은 어디서부터 해야 되느냐? 우리 통일교회에서부터, 나라에서부터, 세계에서부터. 세계를 아무리 통일했다 하더라도 자기 가정을 통일하지 못한 사람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사랑의 이상 실현은 가정에서부터 해야 합니다. 가정은 행복의 보금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주 우리가 기독교인들 전도할 때 그들이 아주 충격받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 뭐냐면은 아무도 혼자서는 천국에 못 간다. 그리고 아버님께서 축복을 시작하기 전에는 아무도 천국에 못 들어갔다. 예. 천국이 비어 있다. 비어 있었다. 적어도 비어 있었다. 뭐 지금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도 비어 있을 거예요. 예. 공간이 없잖아요. 왜냐면 육신이 없잖아요. 영이체들만 있으니까 네. 한없이 끝까지 비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교회하고 기독교회하고 아주 크게 다른 점이 뭐냐면은, 기독교회는 개인의 구원을 강조하는 대신에 우리는 가정의 구원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가정을 구원해야 됩니다. 가정을 통일해야 된다는 것이죠. 통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통일이죠. 예. 뭐 다른 어떤 누구의 예를 들어서 아빠의 무슨 이기주의적인 목적으로 통일해서는 안 됩니다. 강압적인 통일은 안 되고요. 강압적인 통일은 안 됩니다. 심정이 통일돼야 됩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세상 어떻게 돌아가는가 한번 봅시다. 그래서 레바논에 있는 헤스볼라하고 이스라엘하고 이제 그리고 레바논 정부하고 평화 협정을 어제 맺었어요. 이건 미국하고 프랑스가 중개해서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프랑스 왜냐면은 레바논이 옛날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프랑스가 그런 면에서 조금 책임을 지는 거죠. 어지럽게 했으니까. 그런데 이것은 60일간의 한정된 평화 협정입니다. 60일 후엔 뭐냐면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이 54일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일주일 만에 끝나는 평화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이제 트럼프에게 일주일만 시간을 준 거죠. 그 후는 어떻게 되느냐? 바이든은 아무것도 안 하죠. 그 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지금부터 다시 협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60일 이후에는 어떻게 이 전쟁을 막느냐 하는 문제를 놓고 또 협상해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트럼프가 지금부터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대통령 노릇을 해야 되는 거죠. 화면이 안 바뀌네요. 그러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그래. 굉장히 오래된. 그런 말을 지금 여기서 하면 안 되지. 방송하고 있는데. 네. 근데 택팀은 화면 바꿨어요? 택팀이 있어요? 예. 지금 레바논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날씨는 끝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것이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요. 이제 시작한 지 12시간도 안 됐지만, 한 11시간 반 정도 됐지만, 11시간인가 됐지만, 일단 지금까지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가 레바논에 들어갔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그 남부에서 철수해야 되고, 철수하면은 또
그 지역의 이스라엘 남부 주민들이 자기들 집에 다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레바논 군대가 그 지역에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헤즈볼라가 다시는 이스라엘 국경 지역에서 활동 안 하게끔 레바논 군대가 잘 지켜야 돼요. 근데 이건 사실 2006년에 그러니까 벌써 몇 년이요? 그러면 18년 전인가? 그렇죠? 18년 전에 UN 결의안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그때 결정이 됐는데 레바논이 그것을 무시하고 그 군대를 이스라엘 국경으로 안 보냈어요.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무서워서 안 보낸 거죠. 네. 헤즈볼라가 무서워서 못 보냈는데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그 폭격을 통해서 그리고 군대까지 투입해가지고 헤즈볼라를 뒤로 물러나게 했으니까 이제는 레바논 군대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우리가 너무 비판하면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누가 비판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이스라엘 남부하고 가자 지역이죠. 가자 지역의 문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네, 그것은 이번 평화 협정에는 포함되지 않았어요. 네. 그쪽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평화가 일단 전쟁은 안 끝난 거지? 남부 전쟁은 안 끝났어요. 계속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전. 그렇죠. 이거지 언제부터? 작년 10월 7일부터. 그때 하마스가 가자 지역에서 시작했어요. 하여튼 그런 비행기라고 할 수는 없고 뭐라고 그러죠 그것을 이게 하여튼 이제 침공하고 공격했어요. 이스라엘 1,200명을 그날 죽이고 이스라엘 사람들 1,200명을 죽이고 그리고 수백 명을 납치하고 다시 이제 가자 지역을 데려가고 아직은 100명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그 중에는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미국 사람도 있어요. 그 중에는. 그래서 그 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그거는 그렇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어떤가 하면은 이제 러시아가 중거리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드니프로를 향해서 발사했죠. 네, 그런데 그것이 이제 하이퍼사닉이라는 것인데 그것은 이제 하이퍼사닉이라는 것은 한국말로 말이 있을 거지만 저거는 하여튼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음속 5배 이상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하이퍼사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속 5배 이상. 네, 러시아에서는 음속 10배 속도로 날아갔다 그러고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11배 속도로 날아갔다고 그러고 근데 미국의 펜타곤의 익명을 요구하는 어떤 소식통은 5배도 안 갔다 그러고 그래서 조금 이제 말이 여러 가지 엇갈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말에 의하면은 그 속에 또 단투가 하나가 아니고 6개가 있었어요. 네, 6개.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떤 복약에 있는 단투는 아니었대요. 네, 그러니까 폭발하지는 않았어요. 이제 착지하고 폭발하지는 않고 그리고 그냥 러시아로서는 자기들이 우리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다. 너희들 몰랐지.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과시하려고 그리고 시험하는 거죠. 테스트하는 거죠. 예. 실제 전투 상황에서 지금까지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으니까 한번 이걸 가다가 격추되는지 안 되는지 예? 그런 것도 테스트해야 되잖아요. 푸틴 말로는 이걸 격추할 수 있는 항공 시스템은 현재 적어도 서방에는 없다. 그러니까 이걸 러시아가 발사하면은 서양에서는 이걸 막을 방법이 없다. 막을 길이 없다.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것은 이번에는 한투가 폭발하지 않은 것이었는데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일부러 폭발하지 않은 것을 거기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앞으로는 이걸 최악의 경우에는 핵탄두도 그것을 거기다가 넣고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꺼번에 6군데에서 핵폭탄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나토로서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위험해요. 러시아가 이런 수준까지 이제 위협을 하니까 사실 하나의 위협이죠. 뭐 주먹을 이렇게 뭐 올렸다가 이제 내리지 않고 그냥 너희들 이제 좀 제대로 안 하면은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크라이나하고 나토하고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한 결과가 나오고 나토의 공식 문서를 보니까 뭐 이것 때문에 우리의 방침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다. 계속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나토로서는 이제 어떤 선택의 여지가 있을까요? 하나는 뭐 러시아의 푸틴이 이미 제시한 평화 조건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의 선택이 될 수 있죠.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건데요. 잠깐만요. 안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확전해야죠. 안 그렇다면. 푸틴으로서는 이런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그것이 테스트 합격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그것을 이제 대량 생산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생산 공장을 그것이 러시아에 어디에 있든 간에 그것을 공격한다든가 그런 선택을 낼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은 완전히 이제 나토하고 러시아 사이에 그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하는 것이죠. 그 세계에서 비슷하게.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당신이 궁금해하는 평화의 조건이 뭐냐면은 지금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지역은 계속 러시아용으로 남는다. 그리고 특히 크리미아 반도는 계속 러시아가 가져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토대로 사실 트럼프 대통령도 평화안을 내놨어요. 네, 그것은 이제 한반도식으로 하자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니까 군사 분계선을 놓고 현재 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하고 그리고 그 양쪽에 비무장지대를 놓는 거죠. 근데 한국은 양쪽에 2km지만 이건 양쪽에 20km인가 30km인가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넓은 비무장지대를 놓고 그러자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건 결국은 러시아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러니까 안 좋다고 하는데 다른 무슨 선택이 있겠어요? 아프가니스탄에서 20년 동안 싸웠는데 이것도 20년 동안 싸울 거예요. 그리고 사실 러시아가 지금 계속 앞으로 전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보다도 지금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면은 그거 놔두면은 그러면 결국은 수도까지 점령하고 그리고 현재 제렌스키 대통령을 무너뜨리고 그리고 자기들의 친러시아 정권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평화를 만들지 않으면은 결국 그렇게 되는 거예요. 끝이 없는 거예요, 싸움이. 예. 그때는 끝나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완전히. 뺏기는 거죠. 근데 서양에서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함락되면은 그러면 다음은 폴란드다. 아니면 다음은 이제 몰도바다. 사실 몰도바가 지금도 위험해요. 그리고 폴란드 사람들은 그것을 무서워하고 있고요.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전쟁에 대비해서 이미 국민들에게
비상시에 비상시를 위해서 준비하라. 이런 책자를 다 나누고 그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예? 무슨 물, 뭐 식량 이런 것을 비축하라. 뭐 우리 이대왕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대로 그 스웨덴 국민에게 지금 책자를 보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평화를 안 하면은 그러면은 계속 이제 확정되는 거죠. 나는 그런데 러시아가 폴란드까지 단기적으로는 안 할 것 같은데 적어도 러시아 안에 문제도 많은데 계속 히틀러가 한 것처럼 러시아 전체를 점령하려고 할까요? 네, 좀 회의적입니다. 네, 그런데 뭐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합니다. 예, 반러시아 사람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일부에서는 이건 뉴욕타임스의 보도인데 일부에서는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주자.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실 그 소련이 붕괴되기 전에는 그리고 붕괴된 직후에는 우크라이나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소련이 핵무기를 그때 상당수 우크라이나에다가 현재 우크라이나가 배치했었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사실 그때는 러시아, 미국 다음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뭐 우크라이나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지고 있어봐야 뭐 우리가 필요 없다. 그리고 없는 게 좋겠다 해서 그걸 어디로 보냈냐면은 러시아로 다 보냈어요. 러시아로 다 보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 와서 보니까 좀 우리도 필요하다 해서 우리가 다시 핵무장 해야 되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러시아 쪽에서는 한번 그렇게 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를 보내면은 그것은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할 수 있는 구실을 주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기만 해라.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또 위협하고 있어요. 네. 네, 러시아도 그런 말 할 만하죠. 네. 그래서 이런 이야기는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다. 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제가 보니까 미국 정부 안의 소식통이 아니고 밖에 그렇지만 뭐 핵무기에 전통한 소식인데 그런 이야기는 워싱턴에서는 아예 지금 그런 논의도 없다. 그런 내용을 논의하는 사람은 없다. 하는데 아마 제렌스키가 그런 말을 하고 있는 모양이네. 해묵이 달라고. 그리고 일부 나토 국가도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지금 하나의 큰 고비에 와 있는 거죠. 우크라이나 전쟁. 어떻게 생각해요? 빨리 전일국이 와야 해결납니다. 그런데 글쎄요. 그런데 나는 우크라이나 식구 중에 처음에 혼독회 시작할 때 들어오신 그 여자 식구 축복 과정이 있는데 아주 예쁘게 생기고 참 좋은 엄마인데요. 그 사람이 참 궁금하고 안전해야 되는데 어디서 잘 살고 있을까 걱정이네. 우크라이나 사람이. 그때 아마 한때는 폴란드로 안 갔었나요? 하여튼 우리 식구들이 꽤 있는데 네. 식구들이 걱정이에요. 네. 지금도 우크라이나에 우리 식구가 있어요. 네. 지금도 있어요. 서부 말이죠. 서부. 동대쪽. 식구들이 보호가 현재 전쟁하고 우크라이나가 꽤 넓어요. 생각보다도. 유럽에서는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땅이. 그리고 평평하니까 또 농사도 잘 되고 그래서
그래서 소련 스탈린 시대는 우크라이나를 많이 그런 농업을 시키고 많이 착취를 했죠. 네, 그런 농산물을 가져가고 사람들 좀 굶어 죽게 하고 하기도 하고. 굉장히 춥지 않아요? 거기도. 거기 그렇게 추운가요? 추운 데는 아무튼 안 좋아. 농산물이 안 자라니까. 아니, 그런데 그렇게 춥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흑해는 얼진 않을 거예요. 얼지 않다고 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좀 있습니다. 네. 그 외에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은 이제 조각이라 그럴까? 이제 일단 내각 구성은 다 일단 끝났죠. 예, 그런데 그것은 다 상원의 인준을 또 다시 받아야 된다. 1월 달에. 지금 현재 상원이 아니고 1월 달 상원의 인준을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승인을 받아야 돼요. 네, 그때 많은 싸움이 있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고. 그런데 1월 달이 되면은 공화당이 53석이 되니까 1월 달에는 뭐 거의 순조롭게 승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일부 좀 사람들이 갸우뚱하는 인사도 있긴 있지만 그래도 대체로 순조롭게 될 거예요. 지금 어떤 민주당 사람도 이제 바이든은 당장 그만둬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지금 바이든은 대통령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당장 그만둬라. 당장 그만둬. 조금 남았으니까 참아주지. 54일 남았어요. 근데 54일간에 뭘 할 것인지. 근데 문제는 바이든이 그만두면은 어떻게 돼요? 바이든이 그만두면은 해리스가 올라오잖아요. 더 나쁘잖아. 더 나쁠지 모르지만 같은 팀이에요, 팀. 지금은 바이든이 이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니고 바이든 뒤에 있는 팀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오바마 팀 아니에요? 그렇죠. 국무장관이라든가 국가안보 보좌관이라든가 그리고 이제 국방장관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뒤에서 결정하고 있는 거죠. 바이든은 그냥 식으로 말하면 가오마담 하여튼 가오마담, 얼굴마담, 얼굴마담 그런 식이죠. 그러니까 허수아비죠. 그러니까 해리스가 올라와도 대통령이 되더라도 역시 똑같대요. 똑같은 현상이. 왜냐면 뒤에 있는 팀이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가 주장하는 것은 둘 다 그만둬라. 네. 둘 다 그만두면 좀 난가? 둘 다 그만두면은 누가 대통령 되느냐면은 하원 의장이에요. 지금 공화당이죠, 존슨. 그런데 문제는 팀은 안 바뀌어요. 그래도 적어도 이제 의회에 힘이 있으니까 그 팀을 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 하원 의장으로서. 저는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 말을 듣는 사람이 없네. 아무튼 하여튼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만 지금 좀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바이든도 안 되고 해리스도 안 되면은 우리가 기대를 걸 수 있는 사람은 마이크 존슨이죠. 하원 의장. 하원 의장 아니면은 그 다음은 누구냐면은 상원의 프레지던트 프로템이라는 게 있어요. 하여튼 그런 직함이 있어요. 그 사람이 되는데 하여튼 54일간 하나님의 가호를 받을 수 있게 하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수 없어요. 그럼요. 의지할 데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럼요.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지금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제발 우크라이나에게 핵무기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고 그런 이제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아직 1분 남았습니다만 여기서 인사할까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